부장님, 제가 금요일에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휴가를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호호. 예. 요즘 같은 회사 분위기에 휴가를 쓰겠다고. 참. 김대리는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만. 네? 부장님 뭐라고요? 제가 아까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조용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소리 좀 높이랍니다. 제가 법은 잘 몰라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날짜에 제가 휴가를 가겠다. 근데 이렇게 제가 갈 수 있고 휴가를 낼 때마다 부장님 눈치를 봐야 되나요? 그럼 이게 법대로 해야 되지, 법대로. 에? 진짜 휴가를 계속 봐야 되냐고요. 나쁜 놈이네 아주. 누가요? 누구겠어요? 부장님이. 아는 자. 놈이 더 한다고.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그래 안 봤는데. 야, 오늘 점수 오자마자 딱 아주 깎였네. 두 분이 나를 그냥 갈구시기 시작하는군요. 네. 참. 그런데 네. 솔직히 조금 전 이 상황이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네. 이 비슷한 처지 현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뒤에서 소장님 나빠요를 외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간에는 이 휴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휴일에 대한 모든 것. 그래, 우리가 안녕하세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인사는 해주지. 이 대본 다 없는데. 오, 이제 완전히 풀인데.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네.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예, 박덕수입니다. 네, 인사 네. 짧게 하고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박 소장님이 좀 몸이 많이 그러게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 또 이렇게 참여해서 감사하고. 너무 무리하신 네. 거 아니세요? 일하느라고? 네. 그냥 제 진정성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아프실 때는 나오지 병원을 마. 공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월 1일 이제 쉬는 날이죠. 그리고 대체 공휴일에 모두 일을 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 당일 아예 가게 문을 닫는 날 빼고는 평일에 빨간 날 모두 출근했습니다. 이날에 평소 임금의 1.5배를 챙겨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기타 수당 미지급 비슷한 거에 동의하라고 돼 있어서 동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 1.5배를 챙겨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일하는 가게는 손님에게 음료가 무한 리필이 되는 곳인데요. 사모님이 알바생들도 일하면서 음료는 그냥 마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한 증거가 없다며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절도죄로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절도죄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휴일에 일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걸 신고한다 해도 저희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라는 내용의 이 상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평일에 이제 빨간 날이죠. 남들 다 쉬는 공휴일에 일을 했다.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인데요. 김영동 변호사님, 일단 네네. 저희가 그 주휴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개념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광고 카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응. 그렇죠. 그런 게 노동자들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노동자가 휴게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다시 또 작업장에 현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를 또 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 유급으로 주휴를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네. 주휴일이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쉽게 주휴. 했을 때는 꼭 유급 주휴라고 하면은 오늘 계속 휴일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혼란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쉴 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네. 하루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일하면 그러니까 달력의 빨간 날, 즉 뭐 일요일 또는 이제 공휴일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뭐 이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근로기준법과 연관된 법정휴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혼동이 있으신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유급 주휴일과 네. 노동절, 저희는 이제 표현이 노동절 하는데 법에서는 아직 근로자의 날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두 개뿐이에요.
이 얘기하면 이게? 상당히 당황하시죠. 대부분. 근로기준법 55조에 일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게 이제 유급주휴와 관련된 내용이고 네. 제가 기억력은 나쁜데 법을 퉁으로 외우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법 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변호사님 빼고는 못 외우잖아요.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하신다고. 예. 나는 통으로 외우는 거, 퉁으로 외우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냥 몸 건강 상태 안 좋기까지만 갑자기 까먹었는데 근로자의 날 그동안 없던 저에 대한 존경심도 또 얘기해 주시고 하나 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잠깐 스톱. 근로자 재정에 관한 법이 있어. 아니 나 되게 진지하게 장난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눌렀다 이거. 안 눌렀다 이제 보니까. 퉁과 통 사이 그 뒤로 녹음은 한동안 이어지지 못했고 그렇다면 박덕수 소장이 퉁으로 외운 그 법은 무엇일까?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네. 끝. 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끝. 그럼 이틀만 근로자의 날하고 주휴일. 주휴 두 개. 이틀이 아니고 두 두 가지의 두 경우. 가지의 경우에만 나머지 뭐 그 소위 빨간 날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정휴일 얘기합니다. 약속했다는 것이죠. 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네. 단체협약에서 약속한 휴일인데 네네. 소위 빨간 날 같은 경우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뭐 학위휴가, 경조휴가, 네네네. 또 뭐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 이거 같은 경우는 법에 명시된 게 아니고 네. 노사가 당사자 간 합의했다. 아. 약정휴일, 이 법정휴일, 약정휴일 두 개 이렇게 나눌 수가 구분이 있습니다. 돼 있었군요. 네네네. 예. 정확하게는 아직도 진짜 설명이 조금 공부가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대략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는지 아니면 일할 경우에 수당을 더 받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님 좀 어떤가요? 추가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추가 수당이 쉽게 얘기하면은 네. 쉬는 날 와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5배 가산해서 주라고 돼 있습니다. 줘라 가산으로 지급을 해라. 물론 법 이전에 법을 상회하는 약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빨간 날도 만약에 이 사업장에서 휴일로 유급으로 주는 휴일로 정해놨다 그러면 그죠? 그에 대한 유급 임금도 받을 뿐더러 휴일날 나와서 일했기 때문에 가산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도움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때 보니까 사용자 쪽에서는 네. 뭐 알바생들이 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 신고하면 네. 아니 가게 음료 마신 걸 절도죄로 있을 수 없는 신고하겠다고. 일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요. 이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이런 악덕 사업주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네. 이게 지금 언제 상담인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작년에 네. 이거 되게 뉴스에 비슷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있었어요. 2017년 12월 달 예. 청주 모 편, 청주에. 실제 그럼 이걸 모 진짜 모 저기- 편의점. 2017년 12월 11일 SBS 뉴스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지 50장 1,000원어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편의점 주인도 또 화제입니다. 이 알바생이 최저임금에 맞게 알바비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다툰 직후였습니다. 제가 교육 내용에 이걸 꼭 넣거든요. 편의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네요. 내용이 뭐냐면 네. 알바하는 청년이 딱 계산해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 네. 주휴수당 미지급 이게 있는 거예요. 네. 사장님한테 문자 보내서 달라 했더니 사장님이 나는 못 준다 하고 그날 CCTV를 다 확인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봉투 20개를 그냥 갖고 갔다는 거예요. 봉투 무슨 봉투? 비닐봉투 물건 편의점. 담는 그죠 그냥 봉투? 하얀 그 그래서 절도죄 신고를 한 거예요. 어머. 근데 나는 여기서 더 열받는 게 폴리스들, 저도 영어 좋아하니까 폴리스들께서 부모님들 있는데 그 친구를 연행해 간 거예요. 아하. 야, 돌아버린 거 아니야 진짜? 예.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절도죄 신고가 왔으니까 연행했다. 임의동행 요구하고 뭐 했다고 그렇겠죠. 하는데 네. 나중에 조사한 결과 봉투 2개는 갖고 갔대요. 이게 40원. 그것도 40원. 근데 최저임금 미지급은 어찌됐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닙니까? 네. 더 사용자가 그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지금 노동의 현실. 근데 여기는 저는 여기서 좀 희망을 본 게 또 위대한 네티즌들, 이 시민들이 엄청 공격을 했나 봐요. 편의점 욕하고 업주를. 그래서 문 닫았다는 뉴스를 나중에 예. 그러니까 편의점이 문 닫은 건 이해가 가는데 사업주는 어떻게 됐어요? 그 확인 안 해봤는데. 제가 약간 관계성이 떨어지네. 예. 일단 추후에라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 좀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을 팩트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변호사님 혹시 뭐 그거 관해서 알고 계신 뭐 그 영화 카트에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카트 주인공 그 아들 레미가 알바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네. 남은 김밥 맞아요. 그 시간 지난 거 유통기한. 먹어라 네. 하면서 급여를 줄 때 이른바 꺾기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주지 않습니까? 줍니다. 그래 사장님 왜 그거 빼냐고 그러니까 야 임마 너 김밥 먹은 거 뺐다 이래가지고 이제 절단이 난 사단이 난 그런 아니, 일이 있었죠. 진짜 이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저지른 죄가 훨씬 더 중한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다니 이런 좀 대처법이나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담하신 내담자 같은 경우는 네. 알바생들 뭐 두세 명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좀 증인 서가지고 사장님이 마셔도 된다 얘기하고 어차피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네. 그 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드릴 게 2020년부터 민간 기업도 그 빨간 날 네. 유급 휴일을 보장한다. 네. 이런 뭐 헤드라인의 기사가 요 며칠 네. 사이 있었는데 이게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제가 답할까요? 네네. 그 우리가 그동안 착각해 왔던 것이 그 빨간 날 못 쉬는 분들이 대부분 태반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잘된 것이 금년 3월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요. 모든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게 돼 있다. 원래 빨간 날은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들 때만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만 빨간 날이었지 그 빨간 날이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빨간 날이 아니었다. 붕괴할 수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죠. 공무원들을 위한 예, 빨간 예, 날이었군요, 예. 여태껏. 우리나라 달력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아이러니하네요. 공무원들이 진짜. 쉬는 날, 관공서가 쉬는 날이었다. 네.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이 관공서에 관한 규정을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자라고 해서 네. 예를 들면은 우리 국경일, 5대 국경일, 4대 명절 그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나 부처님 오신 날 그런 것도 있고요. 어린이날 현충일 그리고 최근에 대체 휴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런 날, 대체 공휴일, 그다음에 선거일, 그다음에 끼인 날 보면은 최근에 정부가 네네. 임시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러한 모든 그날 다 관공서가 쉬지 않습니까? 그죠? 관공서가 쉬는 날 일반 노동자들도 쉬게 해주자,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해주자 네. 라는 취지고요. 이 참 시행령은 2020년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아지긴 한 거네요, 그래도 네네네. 그죠? 근데 이제 기업이 좀 모든 법이 이제 대부분 준비 네. 기간을 좀 그 감안하는데 네.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뭐 지자체 출연 출자 기관들 먼저 좀 시행을 하고 30명부터 299인 사업장은 2021년, 5인부터 29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각각 확대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좀 안타까운 게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이제 부천 사는데 지역 얘기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예. 부천 사는데 저희 그 지역의 통계를 보면 사업장 87%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와. 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대부분이 그러면 법이 돼도 뭐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거네요. 근로기준법만 전면 적용이 돼도 네. 노동 인권이 좀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 그럼 빨리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 노동자들 적용될 수 있게 네. 우리 뭐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노동계가 더 강력하게 투쟁하고 이끌어내야겠네요. 그렇죠. 예. 진짜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니 그림의 떡이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가 네. 있어요. 상대적 맞습니다.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네. 2020년까지는 이 유급 휴일과 관련한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거고 네. 더 나아가서는 5인 미만은 어. 더 이제 그 차별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야,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사례가 휴일의 연차 수가를 써야 하는 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일의 연차 휴가 대체 사례. 근로계약서를 보면 하계 휴가, 명절, 공휴일은 연차에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사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네. 제가 작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데 명절 6일, 휴가 3일, 각종 공휴일을 쉬고 나니 연차가 달랑 1개가 남아요. 근데 작년에 동생 장례식 때문에 5일을 더 쉬었고 지난달에 아파서 하루 결근했습니다. 결근은 월급에서 공제됐으니 현재 제 연차는 마이너스 5일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저는 2년차부터 쓸 수 있는 연차가 없으니 3년차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쓰게 되는 꼴인가요? 보통 빨간 날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이고 연차에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연차가 있어도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는 현실.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명절에 휴가 공휴일을 연차로 취급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까, 소장님? 예, 뭐 상담에는 뭐 좋은 케이스보다는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은데 많아요. 은근히 많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내가 그 공휴일 소위 얘기하는 관공서 공휴일 날 유급휴일인지 모르는 확인이 당연히 쉬는 그렇죠. 휴일이 아니겠냐 생각을 했겠죠. 저는 이걸 보면 법을 조금 아는 사장님이 좀 악용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아예 모르면 그냥 남들 하는 것 같이 가는데 이거는 알고 연차에서 까고 임금에서 까고 악용한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을 배워가지고 그분이 나 휴가 몇 개 요구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휴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되고 해서 오히려 임금 공제되고 내년에서 꺼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을 아는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사업장이 많다는 건 이 법에서 연차 대체를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김 변호사님. 예, 그래 보입니다. 약정을 하면 형식은 서면 합의겠죠.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그래 보입니다. 이게 이 케이스 관련돼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보면 하계 휴가 당연히 가는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그 연차 개수에서 소진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연차 근기법에서 발생하는 연차 이외에 엑스트라로 주는 경우도 있죠. 아, 좋은 회사. 그렇죠. 근데 여기 질문에 보면은 빨간 날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건데 명절 공휴일 아까 박덕수 선생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계 휴가, 명절, 공휴일 흔히 말하는 빨간 날 이 케이스에서 쉬는 날이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약정으로 이 부분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합의한다 그러면 원래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요. 원래 쉬는 날을 그 연차로 메꾼다 그러면 그거는 도둑놈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쉬는 날이 아니다. 근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사 저희가 뭐 가파라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지만 그 가운데서도 근로계약서 이름을 좀 바꾸고 싶긴 하지만 중요성을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개별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부당한 조건들을 또 문제를 삼고 그것을 또 회사에 제기한다는 것 자체는 참 어렵지 않나? 아니 김승재 아나운서님이 저희하고 한 100일 하는데 멘트가 굉장히 고급져요. 맞아. 고급져. 나 그 얘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언제는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아니 뭐 저는 고급지지 않나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갑자기 난 디스당하는 기분이네. 나 진심으로 제가 항상 그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근로계약서상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사실 문제 제기하는 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앞서 이제 조 소장님이 전해주신 그
상담 사례가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예. 예, 그 연차휴가 대체가 뭐 근로기준법 62조에 있는데 네. 이 목적이 이제 그 기업도 좀 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좀 그 보장을 해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물량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띄엄띄엄 뭐 휴일이 있거나 그러면 공장 불 켰다가 껐다가 이게 그 회사도 효율적이지 어렵죠. 않으니까 이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제 집단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쉴 수 있게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악용이 되는 거고 또 위에 같은 이 케이스는 근로자 대표도 대충 두고 세웠거나 안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아. 예, 예.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서 대체도 가능은 한데 어떻게 보면 이건 집단적인 근로조건이 아니고 개별 노동자는 사장님 눈치 볼 수밖에 없기 그쵸.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옳지 않다. 이 정도 좀 고민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연차휴가 대체도 나왔는데 휴일 대체도 있습니다. 휴일 대체. 휴일 대체도. 예. 이거는 이제 법에 있는 건 아니고 네. 판례 통해서 형성이 된 건데 당초 정해진 휴일에 노동하고 평일에 이제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네. 근데 이것도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가 돼 있거나 아니면 해당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없이 야 급하니까 해. 빨리 내일 나와서 일해줘. 네네. 다음 주에 쉬면 되잖아. 근데 이 경우는 하여튼 적법한 휴일 대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이 고급진 멘트의 밑바탕은 저희 작가님과 저희 피디님 덕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사례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생각하셨어요? 저 얘기하면 겸손 멘트. 아니에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예, 이야기는. 예. 아이, 소장님. 주휴수당 계산법. 일반 사업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도 나중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네. 내용이네요. 네. 네. 근데 이번 사례는 주휴수당에 관한 건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일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이 됩니다. 네. 4인 미만 사업장에도 저기- 다행스럽게 적용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분이 같은 경우에 지금 근로계약서에 안 적었는데 어떡하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적지 않더라도 법에서 이 부분을 챙겨주기 때문에 적지 않더라도 근기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또 적용이 적용이 된다. 된다고요? 어. 중요한 것은 네.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노동을 제공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그 모두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한 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네,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사흘 동안 네. 학회에서 15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근무를 했다. 나머지 요일 중에서 하루는 제가 유급 휴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하고 유급 휴일, 네. 유급, 유급 휴일, 휴일. 유급 휴일. 예. 그럼 이제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 이거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계산. 얘기해야 돼. 계산하는 법. 네. 그 주휴수당을 한번 계산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계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챙겨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붙는다고 치면 한 달 급여에 4일치의 급여가 더 지급되는 거다. 야, 이게 무시할 돈이 아니라는 얘기 같은데 우리 박덕수 소장님, 예.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산기 주십시오. 암산으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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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 네.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네. 할게요. 주휴수당도 법에 명시된 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부 그 행정해석에 의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 시급을 알고 있으면 정상 노동일, 정상 출근일의 소정 근로 시간이 기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내가 평일날 8시간 근무했으면 예. 주휴수당도 8시간분의 시급을 지급하면 된다. 8시간분의 이해되세요? 시급을 지급해야 된다. 예, 예. 8시 그 시간 일을 했으면 예. 그 시간분에 예.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음. 근데 만약에 주 40시간제 같은 경우는 그 8시간 일 하는데 네. 매일 평일에 7시간 하고 토요일 날
1시간 더? 5시간 하면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평일날 35시간이고 예. 플러스 네네네네. 40시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얼마냐면 네. 평일 소정 노동 시간이니까 7시간분 지급을 하는 거죠. 시간. 예. 이게 노동부의 지금 행정 해석입니다. 까다롭네요. 토요일 약간 계산에 안 안 들어가는 들어가는 예. 거네요? 평일 오. 보통 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장단점은 좀 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임금 얘기할 때 할 건데 네. 만약에 내가 단시간 노동자다. 네. 뭐 4시간만 일한다. 예. 그러면 4시간분만 지급받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법정 근로 시간 8시간보다 뭐 12시간 일했어요. 네. 하면 12시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법정 근로 시간까지 8시간만. 8시간? 예. 그게 좀 부당하네요. 불합리한. 예. 불합리한. 예. 또 고쳐야겠네요. 뭐 하여튼 여기까지. 네, 일단 지금은 그렇다라는 예. 말씀이십니다. 그 계산기도 요즘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주휴수당 계산기. 예, 계산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이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죠. 마무리로. 받을 수 있다. 예. 이게 뭐 아까 그 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 같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월급제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일당직, 네. 일용직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네. 할 거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당을 받아도 일주일 동안 소정 노동 시간을 다 채우면 그렇죠.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계약서에 일당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예. 그 근로계약서에 그 포함이 여기에 되어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는 한 별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사장님들 나중에 이거 딱 알고 나서 너 일당이 그거 다 포함돼 있는데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꼼수네요. 특약이 약정이 명시가 자기가 돼야 인마이 된다. 포켓 하는 건데 원래 줘야 될 거를. 그렇지. 이게 현장에서 좀 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례자는 지금 알바생이잖아요. 네네. 이 같은 단기 근로자 대부분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사실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사용자도 상당수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법에 보장된 마땅한 권리 아닌가 이거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요즘 그래도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권리 지키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그 제고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보면은 똑똑해졌죠. 네. 아까 주휴수당 계산기 같은 또 퇴직금 계산기 같은 그 다양한 어플들이 네. 또 이렇게 소개되고 해서 이용하기도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흔히 말하는 좋은 사용자 말고요. 네. 악덕 사용자들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뭐 퇴직금이나 체불임금 이런 걸 주지 않을 경우에 맞아요.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많이 배워왔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에다가 가까운 노동청에 말입니다.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주 열받는다 그러면 검찰청에다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접수가 되면 요즘은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딱 옵니다. 네. 언제 접수됐으니까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 그 처리 결과도 안내해주고 네. 그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전 검찰로 바로 가야겠습니다. 아주 그게 나쁜 혹시 사람이 있어가지고. 처리 예. 기한도 있나요? 처리 기한은 사실 뭐 딱 그 부러지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사건 같으면은 네. 생각보다 빨리 정리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도 체불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이런 부분에 처하게 되는 네. 요즘 또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체불 임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근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 또 당연히 누군가는 누려야 할 이 휴일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또 궁금한 것들 있으니까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릴게요. 박 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데? 처음부터 안 좋았습니다. 다 끝난 마당에. 네, 질문해 주실까요? 네. 뭐 현재 이제 노동자의 날, 이제 아까 이제 달력에는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통상 임금의 1.5배 지급이 맞는 건지 유급 휴일에 근무한 거에서 2.5배라고 들은 사람들도 많은 건데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그 초반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휴일 같은 경우는 근로제공 의무가 아예 없는 날. 근데 유급인
휴일 이해하시면 되고 네. 휴가는 일해야 되는데 네. 휴가 쓰면 면제가 된다. 약간 의미가 좀 여기서 좀 의미 부여를 다시 좀 하고요. 네. 노동절 같은 경우는 그 일할 의무가 없는데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일할 의무도 없는데, 없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그렇죠. 유급휴일. 거기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일했을 때는 휴일근로 가산 수당까지 포함해서 150%. 그러면 일 안 했을 때도 100을 받고 150을 더 받으니까 어디에 기준을 세우냐에 좀 차이긴 한데 뭐 다 합치면 250일 수도 있고 어차피 받는 거니까 150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노동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휴일 대체 얘기했잖아요. 휴일 대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날짜가 특정돼 있잖아요. 나머지 중요한... 주휴일은 뭐 언제도 네네. 상관이 없는데 노동절은 딱 특정 휴일 대체 불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전 직원이 다 같이 연차를 내고 쉬자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네, 안 된다. 안 되나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 코너 괜찮은 것 같아. 지난번부터 했는데 네네네. 단문단답으로 네, 먼저 이제 결론을 던져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코너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김 변호사님은 좋다고 그러는데 박덕 소장님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 이게. 회사가 네. 강압적으로 괜찮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무조건 연차를 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회사가 임의로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쉬라고 하는 경우는 이른바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휴업수당은 지급을 해야 된다. 또 법에는 휴업수당이 이 임금의 평균 임금의 7할은 최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0% 줘야 되고요. 피치 못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70%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약에 지정했을 그렇죠. 경우에는 네, 박 소장님. 저기 짧은 질문. 누구요? 박 소장님. 박송장이라고 지금. 진짜. 지난주에 진짜 미치겠다. 대가이래 지금 맺힌 거야. 아니 내가 했냐고. 자, 박 소장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격일제로 일하는 교대제 노동자의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격일제 교대제 같은 경우는 그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비번일이 있거든요. 네. 비번일 중 하루 지정을 하면 되고요. 감시단속정 노동자 뭐 이제 경비원 분들이나 이분들은 아쉽게도 휴일 규정이 좀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분들은 규정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주휴 수당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하루를 부여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옮겨갈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손해 본다 생각이 있으면은 그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 경조휴일을 1일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날이 마침 또 유급 으로 주는 주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경조 휴가 다녀왔을 때도 유급으로 받는데 유급 휴일하고 겹치면은 뭔가 하나 손해 본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또 손해내고.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하루를 더 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네요. 이처럼 휴일을 가지는 게 이게 고마운 게 아니라 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이런 권리라는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그 전국에 있는 노동자분들, 이것이 우리의 권리라는 인식을 더 확대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우리가 이런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 또 박덕수 소장님 두 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자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죠. 여기 써놨잖아. 아자. 두 분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자. 예, 그냥 안 하는 걸로 할 걸 그랬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가파라치 두 해결사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 함께 했습니다. 이제 두 분 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박 소장님 빨리 컨디션 회복하시고요. 네. 예.
김 변호사님께서는 아쉽네요. 다음 주에는 헤어지네. 꽃무늬 입고 오지 마시고요. 다음 예.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멘트. 저도 고급진 걸 해달라고 했더니 작가님께서 네. 오늘도 굿잡. 다음에 만날 때까지도 모두들 굿잡 하시길 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써 있어 굿잡이라고. 안 고급진데 느낌이. 굿잡.